안녕하세요.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배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사용하는 것과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배열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를 직접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1차원 배열은 하나의 행 또는 하나의 열로 이루어진 배열을 우리가 1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형, 배열명, 첨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형은 배열에 저장될 자료의 형태를 나타내고 정수형일 때는 int, 문자형일 때는 캐릭터 char, 실수형일 때는 float, float 이렇게 주겠죠. 그리고 배열명, 두 번째 배열명은 배열의 기억 장소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정해주면 되겠죠. 가능하면 변수명을 만드는 규칙은 가능하면 의미가 있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유지보수할 때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첨자, 배열 요소의 개수, 즉 배열을 몇 개의 기억 장수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게 첨자입니다. 간단하게 이와 같이 int frr9 floor 9에서 이와 같이 선언되어 있다고 하면 앞에 있는 거는 정수, 즉 frr이라는 배열에는 정수가 저장된다. 그리고 9개의 기억 공간이 확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는 C 언어는 0부터 시작해서 8까지 이렇게 9개의 배열 요소를 생성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1번부터 9번까지 사용되는 배열들도 있습니다. C 계열은 대개 0부터 시작해서 9개를 확보를 하죠. 자, 9층 빌라에 총 몇 명의 사람이 살고 가구당 몇 명이 있는지를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9층 빌라의 한 층에는 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 전체에 사는 사람 수와 가구당 평균 사람 수를 구하는 실습입니다. 자, 이거를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변수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frr1, frr2, frr3, 4층에 사는 사람 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frr4, 5층에 사는 사람 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floor underbar 5 이와 같이 9개의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되게 많은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 다행히 9층이니까 다행이죠. 100층이었으면 배열 이름 100개를 변수명 100개를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래밍. 간단한 프로그램이니까 알고리즘 없이 그냥 프로그래밍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표준 입출력 함수를 프린트 포맷과 스캔 포맷을 사용하기 위해서 포함시켜 준 겁니다. 메인 함수에 int 정수를 저장시키는데 frr1 1층에 있는 사람 수, 2층에 있는 사람 수 저장할 변수, 3층에 사는 사람 수 저장할 변수, 4층에 있는 사람 수 저장할 변수. 자, 이렇게 해서 9층까지 9개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더해서 전체 인원수를 구할, 빌라에 사는 총 사람 수를 구할 TOT라는 토탈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플로트는 얘는 실수를 나타내죠. 실수. 소수점을 포함한 숫자. 왜냐면 가구당 평균 인원수를 구하려면 소수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수인 플로팅 포인트 형태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를 입력받아야죠. 1층에 사는 사람 수라고 출력을 하고 키보드에서 데이터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스캔 포맷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스캔 포맷이라는 함수는 항상 변수 이름 앞에 앰퍼센트를 붙인다. 주소 연산자죠. 즉 frr-1이 값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얘 주소를 가지고 가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항상 붙여준다. 스캔 포맷은 항상 붙여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frr 1번에
%d 10진수로 값을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 사는 사람 수라는 거를 출력하고 커서가 기다리고 있겠죠. 키보드에서 어떤 값을 입력할 때까지. 자, 2층에 사는 사람 수, 이거 못하네요. 이거는 나가면 안 되죠. 이렇게는. 이 부분은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우면 됩니다. FLR-2를 입력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자, 이 문장들이 계속 1층, 2층, 3층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4층, 5층, 6층, 8층, 9층까지 반복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입력받은 값들을 전부 다 이렇게 더해준다. 1층 사람 수, 2층 사람 수, 3층 사람 수, 4층 사람 수, 5층 사람 수, 다 9층까지 다 더해주면 이게 전체 총 인원수가 나올 겁니다. 이거를 TOT에 저장했습니다. TOT는 따라서 전체 사람 수, 총 사람 수가 되겠죠. 그리고 AV는 이거를 가구가 9가구였으니까 9.0으로 나눈 겁니다. 9로 안 나누고 9.0으로 나눈 이유는 정수와 정수 연산을 하면 결과값도 정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정확한 값이기 때문에 하나를 실수로 만들어 줌으로써 정수와 실수의 연산은 정밀도가 높은 실수 형태로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를 9.0으로 준 거죠. 자, 그러면 AV에 이게 조정한다. 얘는 평균 가구당 평균 인원수, 평균 사람 수가 나오겠죠. 평균 사람 수가 나올 겁니다. 그죠? 해서 그 결과가 구해지면 이와 같이 프린트 포맷은 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력된다. 그런데 그 중에 이와 같이 %가 붙어 있는 거를 우리는 변환 문자라고 하는데 이 문자들은 이 글자 대신 변해서 다른 게 찍힌다라는 거죠. 첫 번째 나온 거는 첫 번째 나오는 연이어 나오는 인수의 값이 %d 10진수 형태로 바뀌어서 데시멀 형태로 바뀌어서 이 자리에 출력이 되고 두 번째 나오는 변환 문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변수에 기억되어 있는 값이 %f 플로팅 포인트 형태로 변환이 돼서 이 자리에 찍힌다라는 겁니다. 자, 되게 복잡하죠? 이 프로그래밍 해놓은 거를 한번 보면 자, 이와 같이 아니죠. 프로그램 해놓은 걸 보면 이와 같이 되게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입력받는데 일일이 각각의 변수의 값들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되게 길어진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결과값은 해보면 결과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1층에 사는 사람 수부터 9층에 사는 사람 수의 값을 입력받아서 다 더한 다음에 전체 빌라에 사는 사람 수와 가구당 인원수를 구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자, 이번에는 이거를 배열을 사용해서 한번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9층 빌라에 사는 사람 수는 자, 1층에 사는 사람 수는 3명인데 이거는 어디에 저장할 거냐면 배열에 저장할 거죠. 이렇게 되겠죠. 배열은 이렇게 대괄호를 묶습니다. 그죠? FLR 0번 방에다가 1층에 사는 사람 수를 2층에는 1번 방에다가 3층에는 2번 방에다가 이와 같이 각각 배열을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배열 하나를 선언하면 이와 같이 변수 9개를 사용했던 것과 배열 하나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어떤 게 배열을 사용한 게 훨씬 프로그램이 간단하고 작성하기도 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배열을 사용한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아까 앞에 배열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FLR 1, 2, 3, 4, 5, 6, 7, 8, 9에서 9개의 배열을 선언했지만 여기서는 이와 같이 배열 1개만 선언하면 되겠죠. FLR이라는 배열 요소 9개. 그러면 이와 같이 9개의 배열 요소를 갖는 FLR이라는 배열 하나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긴 FLR 9층짜리 배열이 이렇게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FLR 0번부터 시작하죠. 0번, FLR 1번 이렇게 해서 FLR 9번 요소까지 이렇게 8번 요소까지 9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9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i라는 변수, 우리는 반복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i라는 변수 하나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합계를 저장할 TO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초기값을 0을 준 거는 이와 같이 누적시킬 때는 우리가 반드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죠. 어떤 값을 그냥 할당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배정할 때는 상관없는데 누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값을 클리어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수형인 AV,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AV는 플롯으로 선정했습니다. 자, 본문이죠. 반복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반복한다. 여기까지. 자, i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i가 초기값이 0이고 i가 9보다 작은 동안, 따라서 i가 8일 때까지는 반복 처리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을 반복 처리를 하고 9가 되면 i는 9보다 작은 게 아니죠. i가 9가 되면 9와 똑같기 때문에 끝나서 이쪽으로 오겠죠. 제어가 이쪽으로. 자, 그리고 여기는 자, i++는 언제 실행되냐면 반복문의 끝, 블럭의 끝을 나타내는 이 부분을 만나면 여기서 i가 플러스가 된다. 즉 증가값은 바로 이 위에 있다고 해서 바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반복문의 마지막에 이 문장을 만난 다음에 i 값이 증가한다. 즉 증가값이 처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프린트 포맷문이죠. %D층에서 하는 사람 수에서 i 값이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컴퓨터는 0부터 시작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0층 안 쓰죠. 1층, 2층, 3층 이렇게 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 i에다가 1을 더한 겁니다. 그러면 i 값이 0일 때 1, 1일 때는 2, 8일 때는 9 해서 우리가 층을 나타낼 수 있겠죠. 대개 우리가 배열을 사용해서 첨자를 쓸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에서도 설명했는데 스캔 포맷문에서 이와 같이 FLR i라는 배열에 주소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 연산자인 %를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TOT에다가 FLR i에 있는 값을 계속 누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쵸? 누적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언제까지? i가 0일 때 한번 실행되겠죠? 여기 와서 i가 1 증가하니까 i가 1 됩니다. 그죠? i가 1은 9보다 작으니까 또 이거 실행되겠죠? 다시 실행하고 나서 i는 또 1 증가합니다. 그럼 i는 2가 되겠죠? 와서 또 조건을 비교합니다. i가 2가 9보다 작냐? 맞죠? 그럼 또 이거 실행합니다. 여기 와서 i는 또 1 증가하죠? i는 3이 됩니다. 그래서 i가 9보다 작냐? 3이니까 9보다 작죠? 또 실행합니다. 또 i는 1 증가하겠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i가 8일 때도 실행하겠죠. 그 다음에 i를 1 증가시키면 9가 됩니다. 여기 와서 i가 9보다 작냐? 아니죠. 9니까 같죠. 따라서 그때 드디어 1로 온다. 이때 i 값은 이 시점에서, 이 문장이 제어가 이쪽으로 왔을 때에 이 시점에서 i에 기억되어 있는 값은 뭐다? 9가 된다라는 거죠. 9가 된다. 9가. 그래서 TOT는 9.0으로 나눠서 총 인원수, 총 사람수, 가구에 사는 사람, 9층 빌라에 사는 사람 수가 TOT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가구수로 나눠주면 평균 가구에 몇 명이 사는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배열을 사용한 프로그래밍과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변수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간단하게 배열 요소가 9개일 때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 아마 이보다 훨씬 많은 100개나 200개나 1000개나 이렇다면 그거를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거는 되게 힘들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열 초기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사용 프로그램 초기화를 살펴보기 전에 프로그램과 결과죠. 결과는 앞에 배열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열의 초기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기화 방법은 이와 같이 자료형에 맞는 값을 할당한다. 이와 같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값을 할당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A라는 배열 요소는 5개니까 0번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 5개의 배열 요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순서대로 이와 같이 이렇게 할당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당이 된다. 순서대로 할당이 된다. 그런데 이때 배열 요소보다 더 작은 값 2개밖에 없다. 배열 요소는 5개인데 초기값은 2개만 있다. 그럼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은 0으로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0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배열 크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냐면 이와 같이 int a 이와 같이 이렇게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 변수를 선언했을 때 이때 이와 같이 초기화를 시키는 시점에서 초기화 값의 개수에 따라서 배열의 크기가 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열의 초기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직접 여러분 동영상을 보면서 중간에 멈춰가지고 집에서 한번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보고 실행도 해보고 실행 결과도 보고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하거나 찾기 어려운 에러가 발생하면 화면을 하드카피를 떠서 게시판에 올려주면 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